안녕하세요. 100세 시대 노년 건강 시청자 여러분, 노년 전문의사 유창현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정말 고민하고 계시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야간뇨입니다. 잘 자다가 소변이 마려워서 깨는 것은 정말 스트레스입니다. 하루에 몇 번씩 깨서 통잠을 푹 한번 자보는 것이 소원입니다. 특히 시니어분들은 이런 생각에 공감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실 텐데, 과연 이 야간뇨의 원인과 위험성에 대해서 알아보고 야간뇨를 고칠 수 있다면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 오늘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나이 들면 누구나 소변 때문에 한두 번 깰 수 있는데 하루에 몇 번 이내로 깨야 정상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사실 한 번도 안 깨야 정상입니다. 정말 밤에 한 번만 깨도 그거를 야간뇨라고 합니다. 하지만 한 번 깨는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보통은 우리가 두 번 깰 때부터 치료 대상자로 보고 치료 목표도 0이 아니라 한 번까지 줄이는 것을 목표로 치료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어린아이들이 밤에 자다가 지려버리는 것을 야뇨증이라고 하고 지리기 전에 마려워서 깨는 것을 야간뇨라고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누구나 나이 들면 하루에 한 번 정도는 다 깨게 됩니다. 40대는 40%, 50대는 50%, 심지어 90대는 90%가 최소한 한 번 정도 소변 때문에 잠에서 깨게 됩니다. 이러한 현상들이 노화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인 것 같고 굳이 그걸 꼭 치료해야 하냐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다가 깨는 것을 참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야간뇨로 통잠을 자지 못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아간뇨로 인한 수면장애가 낮에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고 심지어 우울증, 면역력 저하 등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야간뇨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사고가 바로 낙상입니다. 노인 낙상 골절이 대부분 집에서 발생하며 상당수가 소변 보러 가다가 넘어져서 골절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낙상 골절은 뼈 부러짐에 그치지 않고 사망으로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밤에 소변 보러 가다가 넘어져 뼈가 부러지고 누워있다가 돌아가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야간뇨 환자들의 우울증 발생이 정상인의 2배가 넘고 골절도 늘어나며 사망률에 기여합니다. 야간뇨 때문에 깨는 것도 충분히 고통스럽지만 더한 위험이 있으므로 야간뇨를 반드시 치료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야간뇨가 왜 생길까요? 특히 나이가 들면 90%가 한 번 이상 깬다는 것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뇌 하수체에서 나오는 항이뇨, 호르몬 때문입니다. 항이뇨 호르몬 이름이 생소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아주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항이뇨 호르몬은 소변을 줄이는 작용을 합니다. 누구나 밤에 잘 때 오줌 마려워서 깨지 않도록 항이뇨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소변이 많아지면 몸에서 수분이 빠져나가므로 탈수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항이뇨는 몸에서 수분을 보존해 소변량이 줄고 몸이 붓게 됩니다. 그래서 아침에 누구나 약간 붓는 것입니다. 항이뇨 호르몬이 밤새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 항이뇨 호르몬이 줄어 밤에도 낮과 똑같이 소변이 만들어집니다. 낮에 3, 4시간마다 화장실 가듯이 밤에도 깨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모든 야간뇨의 원인은 다양하지만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하루 총 소변이 많이 만들어지는 경우입니다. 원인은 2가지입니다. 당뇨와 요붕증입니다. 당뇨는 단뇨, 즉 소변이 많이 나오는 것이 증상이고 요붕증은 항이뇨 호르몬이 분비되지 않아 하루 종일 소변이 많이 나옵니다. 둘째, 밤에만 소변이 많이 만들어지는 경우입니다. 셋째, 밤에 방광 용량이 줄어드는 경우입니다. 야간 방광 용적 저하라고 합니다. 소변이 다 차지 않아도 압력 때문에 요일을 느끼게 됩니다. 심부전, 심부전, 간부전 등은 낮에 다리가 붓는 병입니다. 밤에 누우면 이 수분이 순환되어 소변이 많이 만들어집니다. 따라서 낮 동안 다리가 붓는 병이 있으면 밤에 소변이 많이 나옵니다. 수면 무호흡증도 중요한 원인입니다. 코를 골다가 숨이 멈추면 몸이 스트레스 상태가 되고 항이뇨 호르몬은 줄고 이뇨 호르몬은 늘어납니다. 수면 클리닉에서 양압기를 사용하면 야간뇨가 줄어듭니다. 밤에 방광 용량이 줄어드는 경우는 전립선 비대, 과민성 방광, 불안장애 등이 있습니다. 여성은 방광염이 원인일 수 있습니다. 혼합형은 2가지 모두 해당합니다. 비뇨의학과에서는 배뇨일지를 작성하여 몇 시에 소변을 받고 자다가 깨서 본 소변량을 측정합니다. 이를 통해 원인과 치료 방법을 정확히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치료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야간뇨 치료는 3가지입니다. 첫째, 원인 질환 치료입니다. 남성은 전립선 비대, 여성은 요로 감염이나 과민성 방광이 많습니다. 둘째, 생활습관 교정입니다. 셋째, 약물 치료입니다. 약물 치료는 데스모프레신이라는 항이뇨 호르몬 제제를 사용합니다. 대부분 나이 들면서 항이뇨 호르몬이 적게 나와 생기는 야간뇨의 효과가 좋습니다.
그러나 전화투륨 혈증 등 치명적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고령, 물 과다 섭취, 다른 약물 복용 시 위험이 증가합니다. 가장 중요한 생활 습관 교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만 바꿔도 야간뇨를 눈에 띄게 줄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4시간 전부터 카페인, 알코올, 염분 섭취를 줄이는 것입니다. 저녁 3시간 전부터는 약 복용용 물만 마시고 자기 직전에는 물을 끊습니다. 2시간 전부터 다리를 올려 붓기를 완화하고 낮 동안 압박 스타킹 착용도 가능합니다. 자기 1시간 전에는 수면 위생과 이완을 통해 잘 준비합니다. 자기 직전에는 반드시 마지막 소변을 보고 주무십니다. 자다 깼을 때는 가짜 야간뇨와 진짜 야간뇨를 구별해야 합니다. 수면 유지 장애로 깬 것인지 소변 때문에 깬 것인지를 스스로 확인합니다. 가짜 야간뇨라면 참아도 무방합니다. 야간뇨, 생활 습관 교정 방법 6가지를 루틴화하시면 효과적입니다. 마지막으로 낙상 예방을 위해 침대에서 화장실까지 미등 설치, 길 확보, 미끄럼 방지 매트 사용이 좋습니다. 골다공증, 근감소증이 있는 경우 치료를 철저히 하시고 고위험군은 소변기를 침대 옆에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불편한 야간뇨의 원인부터 생활방식 치료까지 자세히 설명드렸습니다. 특히 생활습관 교정 부분은 당장 실천 가능하니 꼭 시도하시기 바랍니다. 더 많은 건강 정보를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